Win 18! Win 18! 핫! 다음은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빌 벨리치크의 팀 페이트리어츠는 올해 오프시즌에서 폭풍 영입을 하면서 올해 자신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만큼 팀 컬러가 확실한 팀도 현재 NFL에 많이 없습니다. 맥 존스라는 루키 쿼터백의 짐을 최대한 덜어주는 러닝과 강한 수비로 팀 정체성을 수립한 팀인데요. 이러한 정체성은 사실 스탯에서도 굉장히 드러납니다. 수비 부분에서 실점 1위, 허용 야드 3위로 턴오버는 공동 3위, 특히나 패싱 수비가 허용 야드 4위로 대단히 강합니다. 반면 러싱에서는 리그 22위인데요. 레드존 방어율이 리그 2위인 걸 감안하면 필드 중앙 부분에서의 러닝 플레이는 허용해준다라는 마인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드다운 방어율이 리그 4위인 걸 생각하면 수비 부분에서는 리그 최고라고 해도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반면 공격적에서 굉장히 평이에요. 전진 야드 기준 16위, 득점 8위, 패싱 14위, 러싱 8위로 중상위권 정도로 균형이 잡혀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맥 존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러닝에 신경을 많이 쓰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서드다운 갱신을 위한 패스가 필요하거나 러싱이 필요한 순간에도 43.2%로 리그 7위의 성적으로 갱신률이 좋고 레드존에서 13위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종합해보자면 강력한 수비를 중심으로 리그 평균 정도의 득점, 그것도 러싱에 강한 강세를 둔 팀이 바로 뉴잉글랜드 페이트리어츠입니다. 수비 쪽에서 맥 주돈 선수는 올해 최고의 영입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엣지 러셔로서의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셉 기준으로 지금 현재 리그 7위입니다. 거기다 JC 잭슨이랑 코너백은 스테판 길모어의 빈자리가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모습을 보이며 리그 최강의 수비, 그것도 아주 강한 패스 수비를 진두지휘하고 있어요. 이와 더불어 루키 쿼터백 맥 존스는 감독과 팀원들의 배려로 최선의 롤을 배정받았지만 이 최소한의 룰, 그러니까 패스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패스들을 정확히 연거푸 성공해내면서 기대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이 덕분에 시즌 중후반 7연승을 거두면서 2승 4패였던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하게 되었는데요. 포스트 시즌에서도 이 팀의 수비가 강팀을 상대로 유효한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리고 러닝 일변도일 게 좀 다소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페이트리어츠의 우직한 러닝이 상대에게 먹힐지, 아니면 무대가 무대인 만큼 맥 존스가 해줘야 할 순간이 반드시 늘어날 거기 때문에 맥 존스가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게 될지 보는 게 좀 관전 포인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에 소개할 팀은 마지막 경기 혈투 끝에 간신히 플레이오프 자리를 차지한 라스베가스 레이더스입니다. 레이더스는 올해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팀인데요. 팀의 감독인 존 그루덴이 각종 구설수에 휘말리면서 감독직을 사임했습니다. 이 팀 자체가 좀 굉장히 강한, 좀 흔히 말해서 골스 팬들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 말씀드릴 게 참 많긴 한데 그건 다음에 레이더스를 좀 집중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 기회가 오면 그때 드리기로 하고, 여튼 감독도 중간에 바뀌고 몇 해 전 MVP급 활약을 보였다가 그 뒤로는 평균 정도 수준의 쿼터백으로 떨어졌다가 여러모로 기복이 심한 좀 도깨비 같은 활약을 보인 쿼터백 데리카가 팀을 기적적으로 플레이오프까지 끌고 올라갔습니다. 스탯을 한번 볼게요. 공격 쪽부터요. 득점은 18위, 야드 11위, 패싱 6위, 러싱 29위, 턴오버 23위, 서드다운 25위, 레드존 29위로 여러모로 상위권의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기는 좀 힘들고, 오히려 턴오버나 서드다운, 레드존 방어율 같은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스탯에서 평균 이하의 스탯을 기록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패싱 부분, 특히나 패싱 야드 부분에서는 상위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쿼터백 데리카는 몇 해 전까지만 해도 MVP급 활약을 보인 적도 있고 그 후로도 슈퍼볼까지 하드캐리할 정도의 재능이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물음표가 붙긴 하지만 리그의 아주 준수한 쿼터백으로 한 팀의 프랜차이즈 쿼터백이 되기에는 충분한 평가를 받는 쿼터백이죠. 그리고 그의 무기로는 현 시점 리그 최고의 타이트엔드 자리에 몇 년 전부터 꾸준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타이트엔드 데런 월러가 있습니다. 올해 비록 부상 때문에 결장한 경기들이 있어서 작년만큼 좋은 활약을 보이긴 못했지만 2시즌 연속 1000 캐칭 야드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클래스가 있고 데리카의 호흡이 좋다는 게 그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데런 월러가 어떤 빈자리에 올해 레이더스의 1무기 자리를 채워준 선수는 바로 와이드 리시버 헌터 렌프로입니다. 캐치 횟수 9위, 터치다운 11위를 기록한 이 수준급 리시버는 뛰어난 루트 러닝 능력에 중요 순간 빅플레이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수차례 보여주면서 이번 프로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비 스탯도 한번 볼게요. 실점 24위, 허용 야드 13위, 패싱 허용 야드 10위, 허용 러싱 야드 11위, 턴오버 횟수 31위, 서드다운 방어율 21위, 레드존 방어율 32위네요. 보통 강한 수비라고 하면은 야드, 실점, 턴오버와 같은 모든 스탯 전반에 걸쳐서 강한 지수가 나오고요. 수준급의 실속 있는 수비라고 하면 허용 야드 부분은 비록 높지만 실점이 적고 턴오버가 많은 팀을 뜻합니다.
하지만 현재 레이더스는 이 반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허용 야드는 오히려 평균 이상의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실점, 턴오버, 레드존 방어 같은 경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스탯들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마냥 안 좋게만 볼 수 없는 게 이 팀의 수비의 강점은 바로 쿼터백 압박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프로볼 올프로에도 뽑힌 맥스 크로스비라는 수비 라인맨이 이끄는 레이더스의 수비는 다른 건 몰라도 쿼터백 압박 능력만큼은 다른 팀과 비교해도 크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팀의 색 35개로 22위로 리그 평균 정도의 수준이지만 쿼터백 낙다운과 쿼터백 압박 지수를 모두 보아서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쿼터백 압박 자체는 상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팀의 수비에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쿼터백 압박 능력인 만큼 이 분야에서 어느 정도 강점이 있다는 것은 이 팀이 마냥 수비적으로 무시할 만한 팀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도 합니다. 종합해보자면 역시 마지막 순간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팀답게 스탯적으로는 평균 혹은 평균 이하 정도의 팀이긴 합니다. 공격적으로는 분명히 들쭉날쭉한 모습, 특히나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힘이 다소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수비적으로는 꽤나 기대할 구석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 좀 긍정회로는 좀 돌려야 돼요. 일단 쿼터백 압박 능력이 안정적인 게 굉장히 큰 위안으로 보이고 실점이나 턴오버가 부족한 것은 잠깐의 방심 혹은 한 끗 차로 상대를 계속 놓치고 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그 한 끗 차가 알고 보니 겁나 큰 한 끗 차였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마냥 포기를 하기에는 레이더스 자체가 정규 시즌 마지막 4게임을 모두 연승으로 거두면서 프로배 자리를 자기들 손으로 거머쥐었다는 점에서 기세 자체는 분명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팀이 묘하게 극장 게임을 연출한 적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판 한 판이 중요해지는 한 판 한 판에 그 시즌의 모든 것이 걸리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이 팀이 극장 경기를 또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피츠버그 스틸러스입니다. 스틸러스는 사실 레이더스 차저스 경기에서 차저스 감독의 멍청한 판단 때문에 플레이오프 진출을 당한 상황인데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 레이더스 차저스 모두 동점인 상황으로 레이더스 차저스가 무승부로 경기를 끝나게 되면 두 팀 다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하고 스틸러스는 광탈을 하게 되는데요. 두 팀 사이의 경기에서 연장전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레이더스는 시간을 태우고 무승부로 경기를 끝낼 의향이 있었는데 차저스 감독이 그 되지도 않는 얼마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는 이길 수 있다는 듯 이겨보겠다고 타임아웃을 부르면서 레이더스의 기분을 상하게 했고 레이더스가 좋아 해보자 하고 다음 플레이를 성공시키면서 필드골을 성공시켰고 그렇게 레이더스가 승리를 하면서 오히려 차저스는 떨어지고 스틸러스가 진출을 하게 되었죠. 덕분에 제가 예측했던 팀들이 전혀 안 올라와서 저는 녹음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스틸러스의 스탯도 한번 볼게요. 공격적부터 보겠습니다. 득점 21위, 총 전진야드 24위, 패싱야드 16위, 러싱야드 28위, 턴오버 10위, 서드다운 18위, 레드존 22위인데요. 여러모로 리그 평균 혹은 중하위권 정도의 스탯입니다. 사실 스틸러스의 공격력은 훌륭하다고 할 수 없는데요. 명전행이 예약된 쿼터백 빅벤은 노쇠화로 인해 그의 상징과 같던 장거리 패스는 어려워진 상황에 오라인맨도 대대적인 개편이 있어서 예전 같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부정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건 턴오버가 12로 상당히 준수하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공격이 예전에 폭발력을 잃은 만큼 오히려 무리하게 득점이나 빅플레이를 시도하기보다는 위험을 배제한 단거리 플레이로 게임을 펼쳐나가면서 게임을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죠. 여러모로 좀 공격 쪽에서 재능이 좀 부족한 자신들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훌륭한 전략을 선택한 마이크 톰린 감독의 클래스를 볼 수 있고 이러한 스타일에 적응해서 팀을 플레이오프에 진출시킨 빅벤의 클래스 또한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비적인 스탯으로는 실점 22위, 허용 야드 21위, 허용 패싱 야드 12위, 허용 러싱 야드 31위, 턴오버 21위, 서드다운 방어율 11위, 레드존 방어율 10위네요. 실점과 야드는 수준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팀의 개괄적인 수비 스탯에서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은 바로 서드다운과 레드존 방어율입니다. 10위권 수준으로 스탯을 기록하고 있는데 팀의 공격력이 부실한 걸 생각하면 이 팀의 수비가 중요한 순간에 얼마나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하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비의 1등 공신은 바로 피츠버그 스틸러스의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해도 부족할 것 없는 라인베커 TJ 왓인데요. JJ 왓의 동생으로도 알려진 TJ 왓은 외곽에서 돌아 들어가서 쿼터백을 압박하는 능력이 리그 J를 넘어서 시대를 대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선수입니다. 올해 비록 정규 시즌 한 경기 늘긴 했지만 리그 최다 셋 기록인 22.5개의 동률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클래스를 여감없이 보여줬어요. 참고로 경기 숫자는 한 경기 늘어났지만 TJ 왓도 한 경기를 결장은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의 그늘에서 벗어나 이제 TJ 왓이 위대한 선수가 되었다며 올해의 수비수 1순위에 뽑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9승 7패 1무의 성적이 말해주듯 마지막 순간 다른 팀의 경기 결과에 승급을 당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슈퍼볼 1순위에 뽑힐 정도의 강팀은 아니라는 건 스탯적으로도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스틸러스는 스틸러스이기에 마냥 무시를 하기는 힘듭니다. NFL 초창기부터 있던 팀의 한 4번째 감독이자 올해 여실히 자신의 클래스를 드러낸 감독 마이크 톰린은 아까 말씀드린 상황에서 팀의 승리를 위해 가장 훌륭한 전술인 수비전으로 들어가는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는 전술을 택했고, 수비 중심의 진흙탕 싸움에서는 한 번의 실수 혹은 한 번의 슈퍼플레이에 승부가 결정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그 팀의 베테랑 및 타 선수들의 기량은 그 누구와 비교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수비 스탯에서 보셨지만 아까 다른 모든 스탯 대비 레드존이랑 서드다운 같은 중요 순간 스탯이 굉장히 높은 것만 봐도 증명이 되죠. 여튼 명전행이 약속된 쿼터백 빅벤의 마지막 시즌일 거라고 많은 이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가올 경기들에서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도 명전행이 약속된 쿼터백 페이튼 매닝이 엄청난 수비, 그것도 수비 쪽에서의 슈퍼스타였던 본 밀러의 하드 캐리를 받으면서 슈퍼볼 우승을, 결정적이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딱딱 필요한 패스만 해내면서 슈퍼볼 우승까지 간 경험이 있는데요. 다가올 플레이오프 경기들에서 스틸러스의 선수들이 쿼터백 빅벤을 위해 빅벤을 중심으로 얼마나 똘똘 뭉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예측을 깨고 슈퍼볼 우승까지 거둘 수 있을지, 아니면 플레이오프에서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AFC 대진표를 띄우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